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의 최광석입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주제가 될 줄 모르고 준비는 한 4, 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주로 하는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그 다음에 사업 발굴이나 또 제도 정비 이런 데 대한 제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어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데 도대체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이란 게 뭔지, 그 다음에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정규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한 4가지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 내용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뭔가 저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IPCC COP26 총회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6%로 처음에 했다가 상향을 했죠. 그래서 40% 감축안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40% 감축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정비 중에서 가장 과거하고 다르게 아주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이 녹색 성장 이 기본법들을 작년에 만들고 올해 3월에 탄소 중립 플러스 녹색 성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뭐라고 수식을 했는가 하면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의 타이틀이 주는 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 법 제정의 의미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저희들이 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이 제정됐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막 진행이 되다가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이거 뭔가 규제를 해야 돼, 또는 뭔가 활성을 해야 돼 라는 어떤 변곡점에서의 그 노력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가 이 법으로 제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왜 이 법이 올해 제정이 돼서 시행됐냐라고 보면은 그만큼 정부에서 국제사회가 제안한 40% 감축의 목표가 이거 그냥 놔둬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목표를 놔둬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에서 다 끌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제도, 또 배출권 제도라고 봤을 때 배출권 제도 자체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끌고 나가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영역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기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이 덜 성숙돼 있고 또 제도적인 보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은 기초단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단체와 또 228개의 모든 기초단체가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리 표준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인벤토리를 이제 직접 구축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벤토리 구축한 거에 대해서 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2030년까지 스스로의 감축 목표를 정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2번 혼납니다. 한 번은 광역단체 보고에서 혼나고요. 2번째는 총리실에 보고에서 또 혼납니다. 그 다음에 또 혼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 관리를 할 때는 예산을, 기초단체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에 위한 예산을 쓰냐 아니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은 예산을 쓰냐까지 분할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부에서 현재의 이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을 이제 국가에서 다 운영을 하다가
이 법 제정 이후에는 앞으로 바텀업, 밑으로 내려서 밑에서 관리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만들어내라는 그런 제도로 가기 위한 첫 번째의 그 어떤 노력이 이 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저희들이 한번 보세요. 기초단체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 사이드에서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법들이 이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혹시나 시간이 되면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과 또한 또 감축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향후에 여기 얘기하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자발적 감축 시장에 있어야 어떤 크레딧 혹은 기회로 굉장히 커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이 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얘기한 이제 668개가 715개더라고요. 715개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기업들이 우리 이제 거래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을 하거나 혹은 또 외부에서 상세로 사와서 그 양을 채우는데요. 양을 못 채워서 벌금을 냈어요.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한 2조 조금 안 됩니다. 2조 조금 안 된 양을 작년에 벌금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 벌금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온실가스에 직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뭐 건물의 어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도 썼지만은 그 어떤 내용들은 이런 데 그 돈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건물의 외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색하는데 돈을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약 한 200억 돈을 썼어요. 그 다음에 도심 그 공공기관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길을 가꾸는데 약 한 400억의 돈을 썼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그럼 왜 썼냐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외벽을 깨끗하게 하면은 이게 그 건물에 우리 액티브 패시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온도를 적당히 낮추는데 그 도움이 되니까 그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썼다. 꽃길 갖고는 왜 썼냐? 그러니까 도심에 우리가 그 숲을 조성하기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이 법 제정 이후에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쓰는 내용들도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용도로 썼는지 아니면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용도로 썼는지를 놓고 이제는 예산도 평가받고 규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까 어느 분이 한번 질문하셨어요. 지자체는 이 배출권 시장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지자체는 배출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그러면은 배출권 시장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별로 없죠. 일부 있다 그러면은 외부의 상세사업, ODA라든지 이런 쪽에 상세사업의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 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가 앞으로 정부에서 올해도 한 2조 정도의 예산이 남을 텐데 그러한 예산을 만약에 이러한 자발적 감축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러한 예산들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시장을 커갈 수 있는 훌륭한 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자발적 감축 시장에 대한 논의가 올 초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또 용역 보고도 했었는데 그 시장을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딜레이되고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좀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요 얘기가 끝날 때쯤에서 저 개인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보면은 이 초과 감축량이나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거래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이제 현재 한 715개 정도에 되는 그 의무 대상 기업들이 요 시장에서 규제적 탄소 시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시장이죠. 여기서 이게 거래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할당량 시장과 이제 프로젝트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세 사업들, 그러한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요 자발적 시장이라고 뭔가 하면은 그러한 데에 이제 내가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나도 감축을 했어, 혹은 나도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요즘 ESG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ESG의 어떤 일환으로서 참여하는 그러한 시장의 온실가스 감축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적정 어떤 평가를 받고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지금 형성되는 시장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앞에 이제 우리 그 에콰이에서 말씀하신 베라라는 그러한 기관이 그 NGO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시장 중에서 할당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발적 감축 시장, 할당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또 규제를 받는 업체들이잖아요. 이 규제를 받는 업체 중에서 이 시카고 기후거래소, CFI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기후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 규제 시장에서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배출권도 거래를 하고, 또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옵셋이라는 이러한 거래도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베라 같은 경우는 이 할당 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기후거래소는 민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제받는 그러한 시장의 배출권도, 우리가 아는 그 배출권도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거래도 하는 그러한 시장인데, 그게 이제 요 시카고 기후거래소하고 호주에 있는 거래소 두 군데는 그런 거래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현재는 저희 나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래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자발적 감축 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그러한 커지는 추세에서는 우리나라도 혹시나 이런 시카고 거래소 같은 그러한 기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시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규제 시장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이러한 의무, 법적 의무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적 금융, 오늘 금융기관에서 나오셨죠. 건축기관에 그냥 3개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정권거래소, 20개의 정권거래소와 그 다음에 또 일부 전문기관들, 그리고 정부 지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의무 대상들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누구도 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제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서 규제적 탄소 시장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이 시장이 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옵셋 시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이러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초과 감축량이나 초과 배출량 부족한 부분들을 자발적 감축지 시장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서로 보완하고 또 거래하는, 실적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탄소 시장의 장점을 보면은 이 참여 조건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유용하다. 그리고 또 비용이 낮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데는 많은
교육의 기회와 참여의 기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장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시장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네스카페, 저희들 알고 있는 네스카페 같은 경우는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체 커피죠. 커피 밸류체인 전체의 산업을 내가 가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산부터 최종 폐기물 처리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자발적 감축 시장에 참여한 배출권을 판매를 해서 그러한 업체는 생산업체나 내가 만들었던 폐기물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배출권의 목표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 이미지와 홍보의 큰 수단, 더 나아가서 밸류체인, 내가 속한 밸류체인을 장악하다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요. 밸류체인 전체를 어떻게 보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몰아가는 그러한 큰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이 자발적 시장의 단점은 뭔가 하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시장은 원칙과 어떤 과학적 기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 인증,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이쪽 시장은 그렇지 못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표준이 부재로 인해서 신뢰성이 저하된 그런 향이 있고, 또 타 시장 체계와는 거래가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과 관련돼서, 인증과 검증과 관련돼서 개별 운영 주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직접적으로 많은 어떤 그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인증과 검증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미국에서 드디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살림, 옵셋 관련해서 누군가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양이 없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학자들이 큰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를 했던 기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우리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환산하고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완을 하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완을 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산림 탄소 배출권을 같이 거래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까지 같이 해서 우리 해볼 테니까 기다려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이 인증, 배출량에 대한 인증의 시스템과 방법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러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를 잠깐 봤습니다. 요거는 그 에코시스템 마켓플레이스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자발적 감축 시장의 거래와 각종 정보들은 요 사이트에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탄소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약간 요 D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최근 자료를 제가 다운받은 건데요. 이 규모는 약 2억 9,800만 톤인데 요게 2021년 11월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요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요게 노벰버까지 봤을 때 약 한 1빌리언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중평균한, 왜 그런가 하면 옵셋 거래 가격별로 다 가격이 틀리니까 양을 곱해서 가중평균한 가격을 보면은 약 한 3.37불 정도가 이쪽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가격이고, 이 자료는 시카고 기후의 CCX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그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어느 박사님께서 그 CCX 기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잘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을 제가 좀 따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탄소 크레딧 발급을 프로젝트 유형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산림과 토지 이용 요 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농업 부분 또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 여기 이제 저희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굉장히 적은 양의 어떤 배출권 프로젝트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이나 단가를 보면은요 이게 옵셋 프로젝트별로 또 구매자별로 가격이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산림비 토지 이용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한 4.7불 그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낮죠. 1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은 1불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 처리가 3.9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발적 탄소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좀 단가 차이도 나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요건 마찬가지 시카고 기후거래소에 있는 자료를 제가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나와 있는데 요게 랜드 유즈앤 산림과 토지 이용입니다. 그런 쪽이 가장 성장세가 큽니다. 139%. 그 다음에 이쪽 파트도 가격이 4.73불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 할까라고 봤을 때는 이 파트가 가장 기회가 많은 영역이 아닐까.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또 어떤 건가는 같은 그 사이트에서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자료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요거는 구매자별로 단가가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매자별로 나는 게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높게 형성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한 몇 불이죠? 한 4불에서 5불 정도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 주요 크레딧 구매자는 에너지 분야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는 다 배출 업종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양을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발적 감축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저런 쪽에서 우리 거를 많이 구매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금융,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되어 있고요. 구입 단가는 제조 분야가 11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식음료 분야가 9.7달러로 그 다음 여행이 7.4달러,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이 참여자들의 이 구매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한 그 시장들을 보면은 크게 한 4군데인데요. 아까 얘기한 베라가 전체의 90%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카본 레지스트리라고 ACR, 그 다음에 크라임 액션 리저브라고 미국의 CAR,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 이런 데 한 4개 정도 기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베라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베라의 요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약 베라는 1,800개의 개별 프로젝트 약 9.5억 톤 정도의 크레딧이 발행이 돼 있고, 그러면 저희 나라 이제 얘기할 텐데 저희 나라도 과거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KVER을 통해서 이 감축 크레딧 사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상세 이 평균 가격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격도 거래 시장별로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랜 비보라고 요 회사가 있습니다. 거래소. 이 플랜 비보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는 농업과 산림 이런 쪽만 집중해서 크레딧을 거래하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플랜 비보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많은 방법론과 보고서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평가는 평가에 대한 기준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플랜 비보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요 VCS가 이제 이 그 대나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감축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이제 VCS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나라가 뭐 산업통상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한번 진행했었던 그 KVR 사업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이제 자발적 감축 사업에 해당하죠. 그렇게 해서 약 500건 정도가 현재 이미 진행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내가 자발적 감축 사업을 한번 하겠다라고 기본 내용들을 내놓으면 거기 이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돈을 매칭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성과를 보고 정부에서 그 크레딧을 가져가서 정부의 이제 매출권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한참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뜸하고요.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가 점점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되면 좀 더 다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약 2조 되는 그런 의무감축 대상 기업들의 벌금이죠. 벌금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다시 부활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정부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은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에는 현재 파플이라는 회사가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파플이라는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체적인 이제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롯데그룹하고 롯데그룹이 탄소중립 2045 비전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워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파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 협력을 하기로 하고 또 현재 파플은 자체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신선합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한번 다 가보셨었는데 거기 가면 툭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뒤에 이렇게 짐칸에 사람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디 다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토바이가 굉장히 저게 많이 나오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토바이를 전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 파플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 전기 툭툭이를 타고 그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전기 툭툭이를 탔을 때에 그때 이제 본인들이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으로 해서 자체적인 크레딧을 발행해서 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이디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저희 나라에 이제 저희 같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그런 NGO 기관이 기후변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센터에서도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오라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한 그런 연구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NGO로서 공적 기능이 좀 크다 보니까 인정 기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방향들을 하여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필요로 한 그러한 배출권을 현재 자체 할당을 해서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 옵셋 외부 상세 사업을 통해서 또 배출권을 확보하는 거고, 외에도 거래량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분들을 SK그룹 자체가 앞서서 모으고 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조직을 출범을 한 것 같습니다. SK에 오늘 오신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SK그룹에서는 자발적 감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밸류체인 내에 있는 하청업체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자발적 감축 크레딧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을 SK 탄소 감축 인정센터를 통해서 자체 인정위원회를 두어서 이런 것들을 거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SK가 외부 상세 사업을 통해서 지불한 만큼 탄소 중립 석유 제품을 11월에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석유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언론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배출권 거래라는 것은 내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대가를 받는데, SK는 석유를 휘발유를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줄이려 한 결과로 만든 이 석유 제품이 아니라 아마존에 투자를 한 그러한 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그러한 욕을 먹죠. 일종의 이제 그린워싱이다라고 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왜 항공사는 기름을 쓰면서 그거를 줄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 줄일 생각을 해야지, 왜 니네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마존의 산림에 옵셋 사업에 외부 상사를 투자를 하냐. 그거는 니네들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원래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그 다음에 크레딧은 현재의 대부분의 크레딧이 어디서 나오죠? 농업, 산림과 토지 이용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서 이제 자발적 시장으로 어떤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나라는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상세 그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환산을 해보면은 동이 안 됩니다. 그게 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주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자발적 감축 시장의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둔다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반성하고 고민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과연 상세 시장으로 해서 외부의 산림에만 투자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그거보다는 SK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방법들이죠.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해서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과 또 종업원들의 노력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쇄시킨 혹은 감축한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 목표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점을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이러한 감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기존에 이제 공공배출권이 한 20개의 증권사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감축시장은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용역을 검토 기재부에서 내면서 하나금융투자업계에서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쪽 말고요, 규제시장 말고요, 자발적 감축시장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찾고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지금 이제 바이오차를 통한 그러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서의 가능성들을 한번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가 3세 사업으로서 공공시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발적 감축시장에서의 어떤 방향과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이러한 투자자들이죠. 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좋은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이오차를 이쪽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많은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6월 9일날 산업통상부 주관을 해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연구 영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이 시장이 확 달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좀 뭐랄까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상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밸류체인에서 직간접 참여 기업들이 배출량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수출 이 납품 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의 그 애플이 찾아와서, 아니 니네들이 반도체 생산하는 데에 온실가스를 줄이면은 우리가 유럽 수출에 타격을 입으니까 좀 줄이세요.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까지도 같이 그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괜찮으니까 하청업체도 관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하청업체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EU에서 CBAM이라든지 이번에 또 지난주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강화하겠다, 품목을 늘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노력은 단순히 탄소 크레딧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까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민간 탄소 시장을 통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또 물류 플랫폼이나 철강, 시멘트 등 직접 감축 한계가 있는 기업들의 감축 실적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걸 통해서 ESG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탄소 중립 선언한 기업은 약 15개 업종에 약 50개 이상의 업체로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그 선언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은 결국은 기업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자체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 관계에 있는 전후방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 감축 시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제도 개선과 또 정책 지원, 그 예산 2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발적 감축 시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하는 기업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매칭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로 좀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가 했던 이러한 세미나 같은 것들이 언론지상에 좀 더 보도가 되고 관계기관에 알려져서 그러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역으로 이제는 파트목으로 많이
전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육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국제협력 강화 이것이 중요한데 국제협력 강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 나라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준이나 또 평가, 인정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은 약합니다. 물론 규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방법론과 또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들이 대두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액화에 계시고 또 이러한 시장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장에 좀 더 많은 어떤 참여자와 그 다음에 국제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 기준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그런 제도와 평가 방법들, 인정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기구들과의 협력 이러한 것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얼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하나 말씀드린 게 뭐가 있는가 하면 SP의 사례죠. 혹은 또 항공사의 사례죠.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멀쩡한 상임에다가 그냥 이렇게 투자도 안 해요. 일단 확보만 해도 배출권이 됩니다. 그런 방식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후, 생태, 그 다음에 이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참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자발적 시장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기존의 규제 시장의 어떤 부족분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뭐죠?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적인 노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단지 돈으로 그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1.5도씨 달성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옵셋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인셋 시장이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셋 시장은 뭔가 하면 옵셋 시장은 외부에다가 우리 조직 경계 밖에 있는 어떠한 것에 투자를 통해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 인셋은 뭔가 하면 그거는 진정한 배출권 감축이 아니야. 그거보다는 나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네슬레처럼 네슬레는 자기가 유통을 하죠. 그런데 로스팅하는 업체, 그 다음에 생산하는 업체, 생산하는 데에 원료라는 것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대주는 업체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방법론과 전략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용 그런 커피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육가공 회사 있지 않습니까? 육가공 회사 중에서 실버펀 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마트에 가면 이렇게 상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추럴 피딩 미트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잘 팝니다. 비싸게. 내추럴 피딩 팜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얘네들이 유통을 하는 것부터 해서 고기를 가공을 하고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를 키우고 소들이 먹이는 사료까지 그 다음에 소들이 죽이는 배설물까지 이러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야 방법론들을 그러한 배출체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나온 배출권, 온실가스 방법론을 만들어서 배출량을 자발적 시장에 거래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 이 활성화되면서 라운드 2에 바로 이 인셋이라는 모델들이 활발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셋 시장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체 전체의 요소 각 부분별로 줄이는 양들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배출권으로 한번 해보자. 이라는 움직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네슬레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슬레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농부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폐기물 처리하는 데까지 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한 것이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고 자발적 감축 시장의 크레딧이야. 이렇게 자신있게 내놓습니다. 자, 저희 나라는 이미 그런 걸 하기 위한 씨앗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7월에 탄소중립 2045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45를 발표하자마자 곧이어서 현대차의 대북 가장 큰 하청업체가 현대모비스죠. 바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백서를 보면은 요게 나와 있어요. 아,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스코프 1, 2라 그러죠. 내가 줄이는 거 혹은 외부에서 열과 전기를 갖다 쓰면서 발생한 온실가스 그거를 줄이는 게 결국 배출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부품 공급업체, 하청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자라고 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인셋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저희 나라가 이 대기업 거대한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의 부품 이런 역할들을 호응해왔기 때문에 이미 개념이 다 잡혀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확대의 씨앗으로 삼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끝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이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시장의 활성화와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이 기술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배출권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노력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우리 기업 집단 혹은 밸류체인 내에서 같이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 모델 이 두 가지가 저희 나라의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40%를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